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들 잘 보내셨죠? 저도 잘 보낸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런 대로. 오늘 추석 연휴 끝나고 첫날인데 가슴 아픈 사연을 제가 또 전달받았습니다. 어느 여자분이 자기 그 직장 내에 운전하시는 분이 있었대요. 근데 아침에 출근하면서 뭐 아침 먹은 게 취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해서 그러시냐고, 그래서 병원에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했는데, 뭐 별거 있겠어요? 라고 하면서 운전하시고 나가시다가 바로 그냥 차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혈관 질환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너무 자신을 놓으면 안 됩니다. 그게 돌연사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몇 번 얘기했지만 그동안 남자들이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진짜 좋은 거 먹어보지도 않고 좋은 옷 입지도 않으면서 그냥 똥 빠지게 일만 하다가 그렇게 잘 있으라, 그동안 함께해서 고마운 너라라고 이런 작별 인사도 못하고 그냥 하늘나라로 가는 이런 안타까운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한다. 오늘 그 강조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유튜브를 열은 이유는 어떤 분이 그래요. 여자분이 눈밑이 자꾸만 떨리는데 이거 뭐 마그네슘을 먹어도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사연입니다. 왜 그런지. 여기 눈밑이 떨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해질이 부족해서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해서 뭐 마그네슘제를 먹고 뭐 의사가 처방을 하고 병원에 가서 처방받고 또 약국에서 약사들이 처방해서 먹습니다. 그래서 한쪽 눈이 떨리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해질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잠을 못 자도 그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피로가 누적돼도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마그네슘이 부족해도 그럴 수 있다. 즉 전해질 불균형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잠도 충분히 잤고 피로도 풀었고 마그네슘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즉 이런 문제가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눈떨림이 계속된다면 이건 안면경련을 의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처음에는 요 눈밑, 뭐 눈꺼풀, 눈조이, 입, 나중에 눈이 적어지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것은 뇌신경 기능 장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면경련하고 마그네슘 부족에 의한 눈떨림하고는 전혀 다르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마그네슘제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눈이 떨린다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뇌 기능 장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안면경련과 이 얼굴에 나타나는 3차 신경통에 관한 이야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얼굴에는 12쌍의 이러한 신경이 지나가요. 전부 다 고유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안면경련과 3차 신경통이라고 하는 것은 3차 신경통은 이 제5신경이 관여하고 있고 안면경련은 제7신경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여기 3차 신경통은 안면 촉각, 저작 근육 운동을 조절하는 신경이에요. 그리고 이 7안면신경은 안면 근육 운동과 혀 앞쪽 3분의 2의 이 부분에서 미각을 담당하는 이런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면경련은 얼굴 운동을 담당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안면신경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얼굴은 수많은 신경과 근육들이 얽히고 설켜서 눈을 뜨고 웃고 하는 다양한 이런 표정을 연출하는 아주 굉장히 복잡한 조직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 안면신경이 아주 과민하게 반응해서 한쪽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걸 다 반측성 안면경련이라고 해요. 반쪽만 나타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전해질이 부족할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 전해질이 부족할 때는 여기도 나타나고 이쪽도 양쪽에 다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반측성
안면경련 한쪽만 나타나는 것은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냥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틱장애처럼 혼자서 막 이렇게 잘 잡고 있어도 계속 도로록 떨린다. 그건 신경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해질이 부족하거나 즉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마그네슘제를 먹는 것은 마그네슘이 근육 안정제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근육 안정하도록 이 마그네슘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이 계속 이런 떨림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것은 안면신경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3차 신경통이에요. 이건 대단히 힘든, 이런 참기 힘든 통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차 신경통이라고 하는 것은 3차 신경은 신경이 세 갈래로 갈라졌다는 뜻이에요. 하나는 여기 이마하고 요 이마박하고 눈 주위에 신경이 하나 갈라져 있고, 또 하나는 여기 광대뼈 주변에 한 가닥이 지나가고, 또 하나는 여기 이 턱 주변 기능을 담당하는 세 갈래의 신경이 지나갑니다. 분포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갈래 신경을 따라 이마박, 여기 광대뼈, 턱 주변에 여기에 어떤 문제가, 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여기에 통증이 생기는 거, 이걸 갖다 3차 신경통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 통증을 느낄 수 있는 강도, 이걸 갖다 바스 스코어라고 해요. 통증을 느끼는 바스 스코어를 1에서 10으로 놓고 봤을 때 센 게 10이야, 약한 게 1이고, 이럴 때 바스 스코어로 3차 신경통은 10입니다. 그렇게 통증이 아주 심해요. 우리가 뭐 여자분들이 나는 애를 안 낳아서 모르겠지만 출산 시에 통증을 8에서 9로밖에 안 봅니다. 근데 3차 신경통은 10으로 봐요. 바스 스코어를. 그러니까 굉장히 통증이 심하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3차 신경통 증상은 우리가 식사할 때 여기 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물 마실 때 더 심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못 오인해서 치통으로 해가지고 치과에 가서 뭐 진단을 받는데 치과에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하면 그건 신경과로 가서 3차 신경통을 진단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이 이렇게 돌아가고 눈이 뭐 떨리고 이런 거, 요거는 구아나사야. 그리고 요 얼굴 이외에 손과 발도 한쪽이 편측 마비가 되는 거, 요건 중풍이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 요 얼굴만 문제된 거는 구아나사. 그리고 이 팔과 다리, 이 한쪽 편측 마비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중풍이고, 그건 구분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안면신경 기능장애, 이게 계속적으로 10년 동안 약 20% 이상 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안면신경장애는 초기에 잘만 확인해서 치료하면 95%는 완치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빨리 원인을 찾고 치료해서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세요. 여기 보험심사 평가원 자료에 보면 안면경련, 이건 우리의 얼굴을 움직이게 하는 안면신경을 원래 닿지 않았던 혈관이 누르면서 생기는 병이다. 즉 여기 혈관 지나가고 신경이 지나가요. 그런데 여기 신경하고 혈관은 닿아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혈관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여기 다 버린 거예요. 신경에 다 버린 거야. 즉 혈관 내에 혈전이 많이 쌓이거나 또 혈액순환 장애를 해서 이게 이렇게 이건 뭐지? 이거 풍선처럼 부풀어서 신경이 건드려진 거야. 그러면 3차 신경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양의학적으로는 이 아주 기본적인 치료하는 게 뭐냐면 혈관과 신경 사이를 이렇게 분리해 놓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했어요? 요 두 개 혈관 사이를 이렇게 띄워 놓는 거예요. 이걸 미세혈관 감압술이라고 그래요. 미세혈관 감압술. 이거는
인체에는 무해한 테플론이라고 하는 이런 그 스폰지, 요걸 요 사이에 끼는 거예요. 테플론. 요걸 껴서 요 신경과 혈관이 닿지 않도록 하는 걸 미세혈관 감압술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게 고쳐집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뭐 후유증도 별로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혈관 내에 혈전이 많이 쌓여서 여기에 혈액순환 장애가 생겼던, 여기 부풀었던 이런 문제를 제거하도록 하려면 혈전이 생성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공식품, 초가공식,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이런 거를 좀 평상시에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혈전이 생성하지 않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혈전이 생성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가공식품을 줄이고 그 자연식품을 먹는 거예요. 그 중에 생식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수없이 얘기해요. 생식, 생채식, 그 다음에 이 그 발효식품 뭐 이런 것들. 여기에 관여되는 것은 맑은 피를 생산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아시겠어요? 그리고 피로물질, 젖산 같은 게 이런 게 쌓이지 않도록 하는 건 간이 관련돼 있고, 생산은 피가 하고, 간이 피로물질을 빨리 분해 배출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야 되는 것은 이 심장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장기가 기능이 동시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3차 신경통이나 안면신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동양의학적으로는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혈관 내에 이 뭐가 묵직해서 들러붙은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는 동양의학적으로 심장이 주관하고 있어요. 혈관의 문제는 심장이 주관하고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심장 질환이다. 그런데 동양의학적으로 이 얼굴 부분은 심장 반사구예요. 이해하세요? 심장 반사구야. 그러면 서양의학적으로 이러한 이 안면 신경이나 그 다음에 여기 3차 신경통 관련된 것을 과학적으로 분해해서 밝혀진 것이 혈관에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이 신경과 들러붙어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나, 동양의학적으로 얼굴 부위는 심장과 연관이 있는 반사구다라고 한 것과 뭐 틀린 게 없잖아요. 설명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동양의학이든 서양의학이든 동양, 서양, 민중, 대체의술 같은 것을 구분하지 말고 원인을 찾고 처리한다면, 즉 이 문제점을 찾고 문제점을 해결해주면 질병을 쉽게 고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음양오행상으로 쓴맛의 음식을 먹으면 고쳐지는 질환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러나 콩팥이 관여되어 있고 간이 관여되어 있고 어떤 게 심소장, 심장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장기의 음식을 배합 비율을 달리해서 먹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올바른 이런 식습관, 식사 처방법이라는 거예요. 음식 처방법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원인을 알면 쉽게 고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냥 숨겨두지 말고 또 한 곳에만 집중하지 말고 다양한 방법을 찾고 원인을 찾고 질병을 치유하는 데 이렇게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드렸습니다. 저한테 전화 주신 분, 이 안면신경 마그네슘 먹었는데도 왜 안 되나요라고 이렇게 질문하신 분, 질문에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심혈관 질환에 관련돼서 미적미적 괜찮겠지 하고 미루지 마세요. 심혈관 질환, 오늘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돌연사에서 가족에게 아픔과 슬픔을 남겨주는 그런 사례를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눈떨림에 관한 이야기와 심혈관 질환, 돌연사는 쉽게 생각하지 말아라.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질환이니만큼 평상시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이렇게 신경 써서 예방하시라라고 강조해 봤습니다. 오늘부터 또 이제 새로운 시커먼 글씨니까 멋있게 맞짱 뜨면서 후반기를 준비하도록 합시다. 화이팅!